자, 오랜만에 속이 좀 시원해질 만한 소식입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최강욱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되게 무섭죠. 바로 조국 아들에 대한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최강욱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에 나왔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시 최강욱은 아주 웃긴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3M 사건이라는 걸 터뜨려 버렸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영리법인이라고 그 옆에 대놓고 적혀 있는 거는 아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한땡땡이라고 적힌 것만 이렇게 부각을 해가지고 이게 한동훈 후보자의 딸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다가 이제 반박을 당했던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영리법인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이제 이런 웃긴 일도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되게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아마 구독자분들도 그래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당시 민주당의 대표적인 나팔수인 김남국의 이모 드립과 더불어 가지고 이 최강욱도 진짜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덕분에 이 두 사람, 최강욱과 김남국은 최강의 그런 민주당 더맨더머 듀오로 인터넷에서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조롱하는 수많은 패러디 자료가 올라오는 등 인터넷에서도 이제 한바탕 이렇게 크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알려드리자면은, 심지어 최강욱은 불과 얼마 전에도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최근에 민주당에서 뭐 성비위 사건이 터졌다 이런 소식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바로 최강욱이가 엮여 있던 사건입니다. 그 주인공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좀 그렇고 그런 나쁜 희롱을 했다라는, 제가 일부러 지금 유튜브 때문에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나쁜 희롱을 했다라는 것도 이제 불과 며칠 전에 뉴스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에서 대표적으로 나쁘게 터져 나오는 주목받는 사건에는 항상 이 사람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최강욱이가 오늘의 주인공이죠. 지난 1심에 이어서 이번에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이 되게 무거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강욱은 최근에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된 결과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조국 아들의 뒤를 봐주고 과장된 허위 스펙을 달아주다가 딱 걸렸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 최 의원이 발급했던 확인서에는 조 씨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매주 2회 총 16시간에 걸쳐서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 씨는 이 확인서를 바탕으로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에 이렇게 입학 원서를 냈고 두 곳 모두 합격을 하는 행운을 누렸다라고 하죠. 자, 1심에서 이미 최 의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판사가,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최강욱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바로 조국 아들에 대해서 허위 스펙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시청자분들께서도 아까 아마 대충 들으셨을 텐데, 지금 이 부분부터 설명은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들어보시면 납득할 수밖에 없을 텐데, 법원에서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자, 인턴을 한 번에 12분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계산을 해드릴 텐데, 자, 조국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9달 동안 매주 2회씩 법무법인에서 16시간 인턴을 했다라고 하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한 달이 여러분들 4주잖아요. 그 매주 2회씩 출석을 하면은 보통 한 달에 8번씩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한 달에 8번씩, 그러니까 9개월을 곱할 경우 그 출석 횟수가 얼마냐? 72회입니다. 72회. 그런데 72번에 걸쳐 가지고 인턴 일을 업무해온 시간, 총 업무 시간이 얼마냐? 16시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16시간을 여러분들 60분 곱하기 해가지고 분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960분이거든요. 근데 이 960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72회라는 9달에 걸친 인턴 출석 횟수로 나눌 경우, 960분을 72번으로 나눌 경우 얼마냐? 뭐 간단하잖아요. 인턴 일을 한번 하러 갔을 때 평균 12분에서 13분밖에 일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13분씩 일해가지고 뭘 배우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가자마자 커피 한 잔 대접받고 마시거나 생수 한 잔 마시고 바로 나와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대로 된 어떤 인턴 경력을 쌓으면서 고도의 어떤 일을 배우고 업무 지식을 늘려나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시간이라는 거죠. 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 평균 12분에서 13분밖에 일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사도 지금 제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했던 겁니다. 9개월 동안 주 2회씩 총 16시간을 너네가 인턴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평균 12분 정도만 일을 배우고 근무했다라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렇죠. 구색 쌓기 허위 스펙 아니냐라는 거죠.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대충 그렇게 스펙 만들다가 딱 걸린 거예요. 판사가 이제 뜯고 따져들고 깊이 따져들고 보니까 뭐가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최 대표가 평소 이들과 친분도 있었고 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오랜만에 조 전 장관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하고요. 또 정경심 교수가 최 대표에게 서류를 잘 받았고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또 보냈다라고 해요. 그러자 최 대표가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대답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또 정 교수는 대답하기를 이 서류가 연고대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주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해도 너무한다 싶죠.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판사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입시 공정성 훼손 행위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라는 지위가 이제 미치는 어떤 영향을 생각해 보면은 무겁게 문제를 삼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강욱이도 이제 의원직이 날아가게 생긴 거죠. 자, 한편 최강욱의 형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그런 허위 스펙을 기반으로 연세대 고려대 대학원에 합격을 했던 조국의 아들도 입학 취소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우리 옛날 말로 들으면은 그 뭐 일석이조다, 도랑치고 가재를 잡는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출 서류 등의 허위 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은 원천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의 형이 확정된다면은 그건 허위 스펙이 맞으니까 조국의 아들도 당연히 그 명문대 대학원들에 대한 입학이 취소가 되는 게 불가피하겠죠.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은 한국은 삼심제 아니냐, 대법원에 올라가가지고 또 우덜식으로 뒤집히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이게 넓게 보면은 아주 틀린 거는 아닌데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나라는 모든 재판이 삼심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삼심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거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군사재판 같은 것들이며 그 밖에 다른 경우는 보통 고등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인 2심만으로도 사실상 형이 확정이 난다라는 거죠. 이제 너무 길게 설명하지는 않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경우는 고등법원 판단이 2심으로도 굉장히 무겁게 확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즉 1심, 2심, 3심이 모두 같은 개념의 어떤 재판이라는 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는 흔한 오해입니다. 특히 2심 판결에서 그러니까 2심 판결이 나왔는데도 대법원에서도 뒤집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단지 법리 해석이 정확했는지, 법 적용은 정확했는지 이런 것만을 검토를 하며 사실관계는 2심에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다만 그래도 우리가 또 굳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면, 우리가 지난 5년간 별의별 일을 다 겪었죠. 최악의 경우를 굳이 가정을 해보자면은 대법원이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할 경우 이거를 다시 반려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있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은 적어도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동안은 정상적인 법치 국가가 아니었던 경우가 진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정도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뭐 시청자분들이 이 법률 제도에 대해서 좀 복잡하다 보니까 오해를 했더라도,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래서 3심 제도 아니냐, 3심 확정이 나올 때까지는 내가 마음을 못 놓겠다라고 하신다면 뭐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2심에서 결정된 게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 정말로 얘들이 만약에 비겁하게 한다면, 일을 비겁하게 진행한다면은 뭐 그 법 적용 자체가,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으니까 파기환송해서 다시 재판해봐라, 뭐 이럴 수도 있기는 있겠죠.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최종 3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회의원직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해요. 다만 이미 남아있는 임기가 이미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이 되려면 최대한 빨리 진행되는 게 우리에게는 좋을 겁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제가 최악의 결과까지 가정을 한 것이고, 일단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유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거의 99% 이상 정의 구현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문가들도 다들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같은 민주당 인간들 자기들끼리 자녀들의 허위 스펙을 만들어주고 밀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러다가 딱 걸린 이런 사건이 바로 이 조국 사건 아닙니까, 그죠? 여러 명 모가지가 달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런 인간들이 한국에서 그동안 법도 만들고 국회의원으로서 군림하며 사회 지도층으로 감나라 배나라 사회 각계각층에다가 훈수까지 두는 이런 국회의원 노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오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각종 컴퓨터 게임 명언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꼴에 국회의원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한 팀에 소속돼 가지고 트롤링을 어마어마하게 국익을 뒤로 막 이렇게 끌어당기던 사람들이죠. 나라의 발목을 잡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팀의 그런 사회적인 지도층으로 군림하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